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하와이에 계신 홍희 작가님 모시고 또 즐거운 대화 나눠볼 텐데요. 반갑습니다. 홍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뵈니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뿅 하고 마실 가야 될 것 같은. 네. 그러게요. 여기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손꼽아 그날을 기다려 볼게요. 피디님이 날짜 정해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잘 계셨죠? 네. 맨날 회사 다니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열심히 살고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도 열심히 하시고. 네, 맞아요. 네. 저희 방송하는 거 많이 올라온 거 봤어요. 네. 네. 그동안 방송한 거 제가 이리저리 자랑도 많이 하고 친구들이 많이 봐줬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올렸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국은 지금 한참 장마 시작돼가지고 꿉꿉하고 네. 덥고 막 그렇거든요. 하와이는 네. 어때요? 여기도 요새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비도 오고 날씨도 더워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땀도 많이 나고 확실히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은 전 세계 공통 힘들군요. 덥습니다. 네. 덥고. 네. 네.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뭔가 화면 공유해 주신 거에 신기한 그림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문화의 차이점,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K 직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K 직장인이 환영받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거기서도 열심히 하셨군요. 네. 작가님 기본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배신 분이라. 맞아. 열심히 해야죠. 이제 월급값을 좀 해야죠. 저희 사무실이 법원이잖아요. 미국 법원에 네. 어떤 연예인 사진이 걸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한 10년 정도? 누구 사진인지 혹시 맞죠? 톰 크루즈. 한국 연예인 사진이거든요. 한국 연예인이요? 네. 진짜요? 네네. 누구지? 김종국은 LA이고. 그분 LA에서 유명하신가요? 거의 LA 살던데요?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고. 네. 현지쳐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국의 송지효도. 그런 일이. 이런 낚시를 또. 네. 누굴까요? 법원에 사진이 걸려있다고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약간 혹시 누구 잡혀간 거 아니냐, 머그샷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머그샷도 아니고 이서진 사진 이 저희 사무실에 있었어요. 한 10년 되게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근데 이분 사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은 저희 K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오랜 팬분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정말 10년 전에 약간 어렵게 이서진 씨의 사진을 구해서 너무 팬이어가지고 책상에 액자에다가 항상 이렇게 놓고 보시다가 책상에도 붙여놓고 보시고 가족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한국인이라고 굉장히 환영받았었어요. 다들 한국 문화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BTS가 유명해지기 전에 제가 입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대장금 드라마 있죠. 네네. 그리고 동의 같은 사극 드라마, 해를 품는 달, 네, 그런 사극 드라마부터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이런 옛날 드라마에서부터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한국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 자막을 하거나 아니면 더빙을 해서 방송에 이제 내보내줬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매주 화요일 뭐 7시에 퇴근하자마자 막 집에 가셔가지고 이런 K-드라마 챙겨보시고 막 그러셨다고 그래요. 오. 외국분인데. 네, 여기 로컬 그쪽에선 현지인이셨는데. 네. 그렇죠. 현지인이죠. 우리 입장에서 외국인, 그쪽에서 네, 현지인. 그렇죠. 네. 아, 그 정도로 이서진 씨 되게 풋풋한 사진이네요. 진짜 네. 최근에 이서진 씨 보면은 실망하고 찢어버릴지도 모르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지. 이서진 팬은 영원히 잘생기셨어요. 팬이죠. 네. 이서진 씨 한 20대 뭐 중후반 요때쯤 사진인가 보다. 네, 굉장히 되게 오랜 젊었네요. 팬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저보고 막 이리 네. 오라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름을 너무너무 팬이신데 이름을 이병헌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런 이병헌하고 너무 다른데 이병헌은 그 입술이 네. 그쵸? 네, 맞아요. 많이 다른데 네. 옛날에는 2000년대 초반 뭐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인터넷에 한국인 정보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 정보는 사실 한국어로 내용이 많은데 영어로 된 내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정보를 찾고 이러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이 사진을 구해주셨던 분이 한국계 미국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한국 연예인을 전혀 몰랐던 분이셨는데 사진을 어찌어찌 어렵게 구해가지고 들이시면서 이 사람 이름이 뭐냐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는 이름이 이병현 막 이러면서 알려주셨나 봐요. 이름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치. 이병헌이라고 저한테 이 사람 아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병헌은 그래도 터미네이터에 나오고 해서 좀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굴이나 약간 세세한 차이점 같은 거를 이제 외국인들은 또 이해된다. 모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서양 사람 배우들 보면 사실 아주 여러 번 보지 않으면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 이제 현지인들이 동양인을 보면 처음에 엄청 헷갈렸을 것 같아.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 팬이신 저희 이제 직장 동료분께서 연세가 70대셨어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검색을 못 하시는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냥 드라마에서 보고 그냥 팬이 되셔서 네. 이름도 모른 채 팬이셨구나. 여기서 안 새로운 사실은 이서진이 왕역을 안 한 것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서진이 왕역으로 워낙 유명해서. 네, 맞아요. 드라마 동의를 보고 굉장히 팬이 되셨다고 해요. K컬처가 이제는 정말 그러니까 유세를 떨치고 취업에도 있죠. 도움이 되고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네, 그러니까요.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완전히. 그래서 한국인들 저 맨 처음에 취업하고 나서 합격 연락을 받고 나서도 한국인 사람들 굉장히 일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갔었으면 네. 그 환상을 깼을 거예요. 악명 높은 한국인. 이제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진행하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 그 직장인 분께서 70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70대까지 정년을 하지 않고 정년퇴직을 하지 않으시고 쭉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가 있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러네요. 네, 보통 한국은 60세 그리고 요새 65세로 정년이 연장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한국에서는 또 명예퇴직 이런 걸로 50대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네, 그런 실정인데, 여기선 70대이신 분께서 이제 저랑 같이 사무실에서 이제 저랑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직장 문화가 전부 다 본인이 선택을 중시하는 그런 직장 문화라는 인식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서 선택이란
당연히 취업할 때 본인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 그것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 승진을 할 때도 본인이 지원을 해서 승진을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정년, 그리고 야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한국 회사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는 않았지만 약간 눈치를 보는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죠. 예전보다 지금 많이 없어졌다 해도 있어요. 저처럼 안 보고 다니면 잘립니다. 아, 그런가요? 잘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네. 저희 딸이 지금 회사를 네. 다니는데 네. 거기는 큰 기업도 아니고 네. 문화 컬처 뭐 그런 쪽의 기업 그 회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진한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임원진들한테 할 말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상사가 퇴근을 안 하고 있으면은 밑에 직원도 퇴근을 약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를 저도 미생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분위기가 있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차이면은 승진을 해야만 하는, 승진을 못하면은 무능력하다, 이렇게 약간 눈치를 주는 그런 상황도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야근도 일이 많은데 너 혼자 퇴근할 생각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눈치를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좋으시겠다. 이야기로만 들으셔서. 네, 여기는 전부 다 본인의 선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승진의 경우에도 제가 약간 이제 정말 단순하게 네. 조직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승진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2년 차일 때 뭐 전부 다 승진 대상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선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3년마다 부서 이동을 해야 돼서 인사과에서 뭐 어디에 발령이 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말단, 예를 들어서 여기 X표 있는데 제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치면은, 제가 승진을 하고 싶으면은 뭐 연차가 차서 자동으로 승진은 되는 게 아니라, 위 직급이 공석이 나면은 그 공석이 이제 맨 처음에 내부 채용으로 먼저 자리가 열린대요. 그래서 이제 부서 내 또는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채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직급이 위로 올라가고, 또 요 자리가 또 예를 들어서 1번 자리가 열렸을 때 2번에 계시던 분이 1번으로 올라가시면은 2번 자리가 비니까 2번에 있는 분 자리를 또 채용이 열리면은 3번에 계시던 분이 뭐 2번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좋고 안정적이고 이미 다 손에 익은 일이기 때문에 굳이 뭐 부서 이동도 원하지 않고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45년을 일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서진 씨의 팬분께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45년을 근속을 하셨대요. 너무 대단하시죠? 와, 진짜 그냥 편안하게 하던 일 하시면서 네. 일상에서 그냥 다른 걸 즐기시는 스타일이구나.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은 투잡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승진을 했으면은 일이 또 많아지잖아요. 책임질 일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맞아요. 네, 일이 남으면 야근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뭐 3시에 학교가 끝나서 픽업을 가야 되는 경우에는 또 그때 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상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쭉 일을 하시고, 아무도 뭐 너는 왜 어디 안 가냐, 뭐 여기서 뭐 하냐, 무능력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야근도 원래는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야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안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그 수당 같은 지급을 투명하게 해야 돼서 야근 승인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일이 남으면 아예? 네. 아예 승인을 안 해주세요. 일이 남으면은 괜찮다. 내일로 미뤄라. 내일 와서 해라. 그런데 정말 바쁜 부서가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야근할 사람을 모집을 한대요. 오. 네, 그래서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야근을 할 건데,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만 남아서 일하고, 그리고 또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눈치를 주면 안 되는, 네, 그런, 약간 전혀 눈치 보지 않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한 가지 차이점이더라고요. 뭐든지 선택을 존중을 하는 그런 문화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개인의 삶이 있을 테니까 뭐 가정에 무슨 일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완전히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겠다 이런 게 저변에 깔려 있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제가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우리 시급을 줄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시급을 주는 것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 이렇게 이제 공고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르바이트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1시까지 이 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 뭐 200불을 준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1시간에 100불짜리 알바다. 굉장히 고소득 알바잖아요. 그래서 나 그 아르바이트 할래. 네. 하면은 이제 그 한국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1시간 또는 뭐 30분 먼저 만나야 되니까 미리 와 있으라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근데 제가 이제 네이트판이나 블라인드 같은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궁금하니까. 근데 거기에도 고민글 같은 게 많이 올라와요. 뭐 출근을 뭐 20분 먼저 하는 게 당연한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뭐 9시 근무 시작이다 그러면은 몇 분 전에 와서 9시에 근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커피 내리고 이런 거는 그 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0분 일찍 와라, 30분 일찍 와라, 그게 예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회사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구인을 보고 이제 거기 신청을 하면은 9시부터 11시까지 행사인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 8시 반부터 모집을 해요. 그래서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사람을 구하고, 이제 그 3시간의 일을, 3시간의 일을 이제 200불을 준다 하면 이제 1시간당 뭐 70 몇 불 정도, 60 몇 불 정도로 이제 시급은 낮아지는데 이제 딱 일한 시간만큼 그 전후로 더 이상 이제 붙잡아 두거나 아니면 일찍 오란 말 없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내가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일하기로 선택을 한 부분을 그걸 존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사소하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한국식으로는 정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조건 일찍 오라고 강제를 하죠. 그리고 알바가 끝나면 꼭 단체로 밥을 먹으러 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챙겨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할 일 없이 이제 한국 분들 뵙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뭐 회식 같은 자리도 다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미국인들은 안 가고 그냥 이제 바로 바이바이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 이후에 뭐 본인의 또 스케줄이 있을 테니까. 네. 저희 사주는 미국이 맞다고 했거든요. 아, 그 장 정말요? 보시는 분이.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기피디님 스타일이에요. 네. 네. 아메리칸 스타일로 완전히. 질척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도 다르고,